왜냐면 오답률 8위 50.4% 나하고 적자. 오답률 8위 50.4%. 이번 시험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평을 하자면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던 건 아닌 게, 이건 이따가 적어도 내가 다시 써줄게.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던 거 아닌 게, 이거 잠깐만 볼래? 오답률 1위부터 내가 4위까지 이렇게 적어놨거든.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EBS에서 추론한 거지 추정한 거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절대 정확할 수도 없고. 그런데 굳이 보자면 봐봐, 오답률 1위는 38번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 34번하고 33번이 오답률 3, 4위에 들어왔네요. 퍼센트를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막 33번, 34번 이제 어렵게 안 나온다면서요. 어렵게 안 나왔어 실제로. 봐봐, 내가 증명해 줄게. 1위가 73.5%야. 우리가 원래 수능에서 한 1위 정도 되면 한 80% 나가야 된다 그랬지. 아우, 말을 하도 했더니 80% 돼야 된다 그랬지. 근데 80% 안 됐죠? 73.5%지, 그지? 그리고 2위 봐봐, 36번인데 71.4%야. 별로 큰 차이 없지? 근데 봐봐, 3위가 67.0%고 4위가 55.5%야. 무슨 얘기냐면 오답률 5위 안쪽부터 이미 50%대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오답률 1위부터 3위까지만 유의미하다는 거고, 원래 4위는 33번 유형 원래 이 정도 나오고, 원래 34번 유형은 이 정도 나와. 왜냐면 애들이 안 푸는 애들이 더 많아. 이거 못 풀거나 안 푸는 애들이 훨씬 많아. 제대로 풀지 않는 애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원래 이 정도 나오거든? 퍼센트로 치자면. 이 시험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유의미한 수치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10월 모의고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려운 수능이 아니었다. 되니? 다만 장난질을 좀 많이 친 것 같아. 4위부터 거의 10위까지 다 50%예요. 되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반은 맞추고 반은 못 맞췄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장난을 많이 쳐서 아마 오히려 너네가 틀린 건 여기가 더 많을 거야. 이걸 맞았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됐지?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서 다 하나씩 틀리거나 두 개씩 틀려가지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답률을 보는 게 오답률을 그냥 단순하게 1, 2, 3, 4위, 5위까지가 중요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의 이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 1등급이 5% 내로 안착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 학년이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유형이랑 좀 연관시켜 보면 지금 친구들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잘 안 돼서 헷갈리는 게 많다는 거야.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알아. 그래서 어줍잖게 답을 내는데 정확한 분석을 못해서 이게 왜 답인지, 뭐가 함정인지를 파악을 못한 거야. 이 중에 내가 봤을 때 너네 수험생 중에 30%는 지금 수능이 어떤 기조로 가는지 몰라. 이해되니? 내가 너네한테 항상 강조하듯이 수능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아마 헷갈리게 나오는 지문들이 많을 거다. 오답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애초에 그런지 모르는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수능 보는 친구 중에서 한 30-40%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쉽게 나오길 바라면서. 이해되니? 냉철한 분석이나 냉철한 경향 판단이 없으면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럼 30%는 제끼고 우리는 어떤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냐면 저 5%하고 경쟁하셔야 돼. 생각보다 90점, 내가 늘 강조하지만 생각보다 1등급 맞는 거 너무 쉽다, 지금 영어는. 그리고 지금 기회야. 알겠지? 이거 언제 다시 상대평가로 가면, 야 너네 상대평가로 가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쌤 때 상대평가일 때 영어 1등급 컷이 97, 96이었어. 하나 틀려야 돼, 하나. 보통 3점짜리 틀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야 1등급인 거고 나머지는 다 2등급인 거야. 이해되니? 2점짜리 두 개 틀린 사람 진짜 병신이잖아. 그럴 리가 거의 없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이게 맞다고. 그런 수능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이? 아니겠지, 그지? 자, 집중해서 보셔야 돼. 연주는 그 3월 10월, 고3 10월, 3월 10월이래. 무슨 얘기야? 자, 또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31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오답률 8위짜리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했다시피 오답률 8위인데도 여전히 50.4%지? 그지?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뭔 뜻인지 알겠지? 봐봐. as a general,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자,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했으니까 이건 두 가지야. 이게 규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편견 지문. 편견 지문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애초에 일반화를 하는 건데, 일반화를 하는 지문이면 이게 주제예요. 이 내용이 주제일 수도 있고
이 내용과 반대가 주제일 수도 있어. 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너럴 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했으면 이 일반론적인 규칙은 이게 주제든 이게 답이든 아니면 이거의 반대말이 답이든 어쨌든 주제와 연관 있는 아주 핵심 키워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분석할 줄 있어야 돼. 해석을. When the individual. 그래서 언제 이런 개인들이 이 인구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encounter 뭘 마주할 거냐면 개인들이 new environmental stress 새로운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가정이야. 이랬을 때 some individual 몇몇 친구들은 인구에서 will be prematurely 어떻게 될 거냐면 die 뒤질 거예요. 왜? prematurely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뒤질 거예요. 됐죠?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will survive 살아남을 거예요. 이해됐죠? If the reason for their survive 만약에 그들의 생존이 such as slightly enhanced ability or trait 약간 증진되어져 있는 능력이나 특성에 기인해서 그들의 생존이 아마 이유였다면 그러면 can be passed on their offspring 그래서 그들의 이런 특성들이 어디로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이될 수만 있다면 that is genetically encoded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이게 encoded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should be better able to 더 뭐를 잘할 수 있냐면 견딜 수가 있어. 우리 얼마 전에 withstand라는 단어 배웠죠, 그죠? 당연히 고3 배웠겠고, 그지? 내가 능률북과 어원편에서 몇 번 시험 보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야. The newly encountered environmental stress, 그러니까 새롭게 마주될 만한 환경적 스트레스에도 얘네가 견딜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됐지? 자, 뉴얼리가 아마도 엔카운턴디를 꾸며줄 거고 엔카운턴디랑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털이 스트레스를 꾸며줄 건데 엔카운턴딜도 그럼 스트레스를 꾸며주는 건데 스트레스 입장에서는 마주되어지는 거니까 PP 수동이 쓰이겠죠. 이해됐죠? 뉴얼리는 그냥 단순하게 뒤에 있는 PP를 꾸며줄 거야. 얘는 형용사잖아. 굳이 말하자면 분사든 형용사든 얘를 꾸며주는 건 부사밖에 없어요. 품사가. And the population overall 그러면 전체 인구는요 will be less susceptible to it 그것에 대해서 봐봐 susceptible 하면 밑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 암기 이렇게 적어놓을까? 이 정도 반드시 외워둬라 얘들아.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쉬운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해당 무언가에 취약한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 이 정도는 한국인이면 다 알죠? 취약한 영어로 뭐야? V로 시작하는 거 이상한 단어 하나 있는데 질병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 vulnerable 잘했어. 적으셔야죠. 그죠?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나온 거지, 그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결국은 influentia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야. 그냥 vulnerable 이것에 취약한이라는 걸 쓸 거예요. 영향을 받기 쉬운 건 좋은 단어고 취약한 건 안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둘 다 중립적인 단어예요. 둘 다 영향을 받기 쉬운이야. 알겠지?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한 단어예요. 다만 susceptible은 질병 지문에선 쓰이지 않아요. 쓰임이 그래. 됐지? 그런데 vulnerable은 질병 지문에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보통 병을 걸리는 거 안 좋아서 취약한 거야. 알겠죠? 만약에 병을 걸리는 게 좋았으면 영향을 받기 쉬운을 아마 외웠을 거야. 이해됐죠? 어쨌든 그래요, 단어가.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난 찾았기 때문에 사실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 답의 근거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야. 혹시 몰라서. 됐죠? 혹시 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봐봐. 위에 지문들만 쭉 정리하고 나니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therefore가 물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끊어서만 보자면 위의 내용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전 가능성 아니야? 근데 이거 결국 뭐지? 우리가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적자 생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적응을 할 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건데 그 적응을 하는 게 유전자의 코드에 내재되어서 전이가 될 수 있다면 즉 세대 간 유전이 될 수 있다면이니까 유전 가능성이야.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가 어차피 뒤죽음 뒤졌으니까 그거에 내성인 놈들만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서 vulnerable, susceptible, 그 다음 내성의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됐죠? 이게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빈칸 추론 문제를 풀던 방식이야. 맞지? 그지? 근데 내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위에 얘기랑 전혀 상관없이 밑에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 맞지? 그래서 위에는 뭐만 파악해야 된다, 소재만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결국 끝까지 읽게 만들 거야. 그래서 볼게. 자, therefore 그러므로 the key to ability 이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of population 이 인구에서의 능력의 핵심은 to survive 생존하는 건데 뭐해서 우리가 뭘 함으로써 적응함으로써 생존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적응이란 얘기했으니까 바로 adaptation 나왔지, 그지?
자, 이거는 rise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에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with which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the more resilient generation 조금 더 저항력이 있는 이게 이제 내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저항력 있는. 됐지? 좀 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is produced by the survivor of this generation. 이 결국 이러한 세대의 생존자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유전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잖아. 그렇잖아. 결국 우리 아버지가 생존했기 때문에 그 서바이벌 아버지가 생존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은 게 우리잖아. 우리는 더 내성이 있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되면 위의 지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hereditable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 원래는. 알겠어? 유전 가능성이 그대로 나오면 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답 보니까 없어요. 뭘 증명하고 싶은지 알겠어? 없다고. 알겠지? 이쯤 되면 이 지문이 나와야 된다고. 기존에 2020년도 이전에 모든 지문들은 다 이렇게 풀렸어. 그래서 끝까지 안 읽었다고. 알겠니? 내가 옛날 거 수업하면 어떻게 하냐면 야 닥쳐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어야 되겠지? 야 우리가 20년, 21년, 그 다음에 19년도 얼마 전 19학년도까지 했었죠. 그거 할 때 요 3개년 할 때 쌤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야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을걸? 맞지? 그런데 최근 걸로 오면 올수록 쌤 그런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읽어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알겠지? 계속 봐봐. 그래서 내가 이거 답을 못 냈어. 못 내야 돼. 내면 이상한 거야. 알겠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내서 아 내가 뭘 놓쳤나? 하고 쭉 읽으니까 it follows. 근데 누가 봐도 quickly 보이니? 보여? 어처구니 없게도 밑에가 답이어서 이게 결국 무슨 단어로? rapidity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위에 소재가 나오고 근데 그 유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빠르게 유전돼야 된다 이 얘기야. 즉 빠르게 번식하면 할수록 유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얘기야. 이건 출산율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됐죠? 출산율이 높아지면 종 전체의 성장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존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현대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그렇지? 중국이나 특정 인구를 빼고. 근데 중국도 심지어 낮아지고 있어. 뭔 얘기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 평균을 보자면 출산율 자체는 낮아져. 물론 임계점이 다 달았지. 70억이 넘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임계점이 다 달아서 낮아지는 건 맞지만 뭐 자원이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잖아? 그럼 70억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은 이제 뒤질 거야. 왜냐하면 출산율이 더 터지지 못해요. 됐죠? 그러니까 그거에 내성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빨리 뒤지고 내성 있는 사람이 빨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20년에 한 번씩 세대가 교체가 돼야 되거든. 이해돼? 근데 지금 세대 교체가 되는 건 거의 4, 50년에 한 번이고 특히 한국은. 그래서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대학교 때 투표했던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치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 사람들 거의 원로급이 돼야 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있다고. 알겠죠? 그럼 뭔 얘기야? 결국 4, 5선 정치인들이 있다는 얘기고 20년 이상 해먹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한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정치인만 그러냐?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계시잖아. 그래서 종국이 형이 50이 넘었어. 유재석 형이 60이 다 돼가. 지석진이 60이 됐고. 됐어?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지? 그런데 유재석, 지석진을 능가하는 그런 유의 MC들이 밑에 없어요. 3, 40대에. 그래서 누가 있어? 도연이 언니가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아. 장도연 언니. 근데 그 언니의 개그 코드는 약간 일부가 좋아하잖아. 일부가 미친듯이 좋아하는데 일부는 재미없다고 하잖아. 그렇잖아. 아직 좀 범용이진 않고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유재석 젊었을 때 느낌의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괜히 그 얘기는 뭐예요?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결국 확률의 논리야. 큰 수의 법칙이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건데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뭐 단순하게 내가 지금 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좀 안 맞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자면 그래. 빠르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 즉 어댑테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빠른 전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very quickly 이것만 봤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자, it follows. 그럼 뭘 따를 거냐면 that those species 이러한 종들의 capable of producing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 이거는 should be better able to respond to the stress very quickly. 이 스트레스에 빠르게 반응할 수 좀 더 반응을 잘할 수 있대. those species. 그래서 이러한 종들은 they require more time for. 근데 어떤 새끼들?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 세모 아니냐? very quickly의 반대말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will be slower. 느리겠죠? 적응하는데 느리겠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야? 잘 안 될 거라.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존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본다면 래피디티가 핵심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치? 다른 것들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컨시스턴시 하면은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구성적, 원래 컨시스트가 이제 구성이니까, 구성하다니까. 컨시스트 오브 하면은, 물론 오브가 자주 생략되긴 하지만, 무엇을 구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해석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컨시스턴시 하면 구성력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건 나랑 쭉 동일할 거니까 일관성, 동일성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 단어는 뭐라고 패러프레이징 됐냐면, 아이덴티티란 단어하고 자주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져요. 동일시하다. 나하고 똑같은 친구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무슨 단어로 많이 쓰이냐면 persistency. 원래 persistency 하면 원래 고집이죠. 계속 뭐뭐 하다니까 고집 내지는 계속 지속해서 노력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무언가를 하는 걸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고집이야. 알겠지? 고집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범용적으로 보자면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이렇게 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3들 입장에서는 이제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을 확장하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단어 목록을 갖다가 한번 정리하실 때, 나하고 어려운 단어 충분히 했고 고난도 능력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막 20강까지 뒤질 것 같았는데 이거 외울 수가 없었는데, 한 30강 이후로부터는 소재 관련돼서 단어가 나오더니 이제 할만한 단어들이 나오잖아. 전문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몇 개 안 되고, 그 단어점 중에서 아마 3-4개를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아는다랄걸? 능력효과를 겹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지문들의 내용하고 겹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고난도 복화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토플 수준까지 여러분들 단어 다 본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없어 단어는. 그럼 뭘 해야 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엮어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본인이 혹은 빠르게 답을 찾거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32번 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32번도 근데 오답률 순위 안에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요. 넘어가. 들어간 줄 알았어. 자, 보자. The digital age. 어떤 시대냐면, 디지털 시대는 has brought, 뭘 가져왔냐면 remarkable advancement,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어. in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에서. 처음에 좀 빨아주네요. 좋은 것 같아, 그치? 디지털 에이지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는 that might have been taken weeks to deliver my mail. 근데 만약에 이게 우편으로 왔다면 한 몇 주는 걸릴 법했던 메시지들은 이제는 됐지, can be sent in second. 몇 초 안에 이제 보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주제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주제 있으니까 현관배지 칠 준비하셔야 돼. 그러나 in this shift toward efficiency, 이 현대 세대를 뭐라고 얘가 패러프레이징 했냐면, 내가 지금 now에만 할게. 근데 now에 세 번 칠게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now는 디지털 에이지예요. 됐죠? 이 디지털 에이지는 어디로 가는 변화냐면 효율성을 향한 변화예요. 이해됐죠? 디지털 에이지는 now야. now는 뭐냐면 효율성을 향한 변화야. 그런데 이게 뭘 놓치게 하냐면 we are lost something essential, 필수적인 무언가를 놓친대요. 그게 뭐래요? 그럼 뭐 잘못된 거네? 지금 시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뭐가 잘못됐는데? The richness of face-to-face interaction,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의 풍부함을 우린 놓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 너네랑 나랑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대략적으로 딱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봐봐. 쌤은 아날로그를 반 경험했고 디지털을 반 경험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디지털로 넘어갔어. 반 디지털 세대야. 그전엔 나도 아날로그였어. 나도 뭐 핸드폰 있고 뭐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뭐 시간을 기다려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를 보고 싶어. 지금 디즈니 보고 싶으면 돈 내면 되잖아. 그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어렸을 때는 디즈니를 보고 싶으면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돼. 일요일 아침에 그 디즈니 만화동산 해줬거든. 10시에. 늦잠 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새 나라의 어린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침에 재밌는 거 다 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드라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라 애들 거는 일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 일찍 일어나야 돼. 자동적으로 8시면 눈을 떠야 돼. 그래야 8시 반부터 나오는 편성표가 빡세요. 생각보다 만화 영화 앞전에 다 해주거든. 그리고 이제 11시 이후에 가족 영화 같은 거, 그 영화 채널들이 있었거든. 영화 소개해주는 채널. 그런 거 이제 보고 출발 비디오에 그때부터 한 거야. 그런 거 이제 보고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은 지금 시대 친구들은 그냥 디지털만 경험했어요. 아날로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존나 빨라. 뭘 갖다 줘도 다 오케이야.
새로운 기술이 와 전혀 거부감이 없어. 왜? 애초에 새로운 걸 받아들였거든.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지금 인스타 하는 거 편하잖아. 근데 인스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어플로 바뀌었어 대세가. 그럼 금방 나갈걸?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그걸 왜 그리고 이상한지 몰라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아 씨발 발전되는 거 이렇게 따라잡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지. 너네 입장에서 그냥 이거 똑같은 건데 이럴 걸 아마. 너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제 손에 뭐 칩을 심는다며. 그래서 결제할 때 그래서 이렇게 찍고 넘어간대. 티머니가 이제 손에 심는 거야. 알겠지? 모든 결제 기능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권 기록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 정보들, 개인 정보가 다 칩에 있는 거라서 너네 이제 나갈 때 여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나갈 때 이거 손 찍고, 그러니까 손을 자르면 돼 이제 너네 조질려면. 그렇지? 여권이나 이런 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나를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세상이 올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아마 불편할 걸 이제. 좀 애매한 거야. 아씨, 이게 된다고? 그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지랄할 걸? 근데 너네 입장에서는 그냥 아니 뭐가 다른 거야? 존나 편하고 간편하고 쉬운데 이제는 지갑도 안 들고 가도 되잖아. 지갑 안 가져가가지고 엄마한테 쿠사리 먹을 일이 없는 거야. 됐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너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아마 받아들이겠지, 그지? 근데 내 부모님 세대는 너네 부모님 세대는 아닐걸? 못 받아들일걸? 쉽지 않을걸? 우리 할머니만 보더라도 카카오톡 쓰시는데 카카오톡 쓰시는데 1년 걸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 어려운 거야. 너네 근데 카카오톡 배우는데 1년이나 걸렸어? 아니지. 자, 봐봐. 장점이 있어. 너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빨라. 그리고 능숙해. 어떤 기술이 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대면 소통에서 힘들어요. 너네 그거 알아? 젠지 페이스? 들어봤니? 이거 밈 같은 건데 이거 뭐냐면 젠지 페이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올리브영이야. 올리브영에서 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하고 오면 요새 젠지들을 이렇게 한대. 이렇게 쳐다본대. 이게 악의를 가진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대면 대응할 때 그냥 보면 어떤 거지? 존나 싸가지 없는 거야.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잖아. 누가 왔는데 내가 걔를 그냥 뻔히 봐봐. 그럼 뭔 얘기냐면 너 무안에서 쪽질 거고 너 쪽팔리면 꺼져서 짱겨라 이 얘기야. 그렇지? 이게 기본 원칙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리브영 직원도 젠지고 여기도 젠지야. 그러니까 서로 쳐다봐. 얘는 알바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멘트를 해야 되잖아. 그게 규정이니까. 그래서 자 무엇을 도와드릴 거야 하고 어떤 거 도와드려야 했고 여기서 쳐다보면 얘도 어쩌라고 샹겨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러고 쳐다봐.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거든. 근데 쌤도 최근에 되게 많이 느껴. 난 뭐 어떻게 느끼냐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애들을 꽤 많이 봐요.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특히 옷가게에서 이게 많아. 옷가게에서 이제 언니들이 와서 물어보잖아. 팔려고 뭐 도와드릴까 하면서 와. 그래서 막 이렇게 대주려고 하는데 얘네는 대주는데도 그냥 쳐다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 그냥 보고 싶어요인데 됐지? 그러니까 대응 자체를 못해. 그래서 면대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맞지? 선생님 그러면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왜냐하면 내가 너네한테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 거랑 말을 할 때 상담하는 거랑 내용이 다르거든. 똑같은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논조는 절대로 메시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는 거야. 어머님들이 나한테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하고 카톡하고 전화해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 내용 자체는. 근데 내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하는지 내가 자신감이 있는지 이 아이에 대해서 그걸 보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상담을 면대면으로 하고 나도 첫 상담에 반드시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니 어떤 부모님인지 알아야 내가 애를 확인하지. 됐니? 근데 이거 전화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연차가 쌓여도 전화로 저 사람을 알 수 있다던가 혹은 문자로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교수님은 되게 문자 보낼 때는 단답형이고 짧으시거든? 근데 수업은 우리 학과 전체에서 길어. 제일 길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됐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부족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면대면 소통을 못한다.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대화는 정보의 추출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디지털 친구들은 빠르긴 하지만 정보를 반밖에 추출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야. 대신 빨라요. 아날로그는 느리겠지? 근데 어때요? 굉장히 정확하겠지. 거의 80-90% 이상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이게 아마 나올 거야.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에 치우치면 뭐 하나에 항상 단점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됐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거니까 정확도가 문제가 생길 거야. 이해됐죠? 그 얘기일 거야. 잘 봐. 자, 그래서 아마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읽어볼게요. 자, think about when you communicate through a text or email. 네가 텍스트랑 이메일로 한번 소통한다고 생각해보래. 그럼 텍스트랑 이메일로만 소통하는 건 우리 지문에서는 지금 세모잖아. 그렇잖아? 그럼 넌 뭘 할 거냐면 놓칠 거야가 핵심이야. 됐니? missing out이야. 뭘 놓칠 거냐면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non-verbal cue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핵심은 non-verbal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cue야 얘들아. 이게 정보란 의미야. 알겠지? 신호인데 원래의 뜻은 정보를 놓친다야. 어떤 거? 비언어적인 신호와 수단과 정보를 놓친다야. 뭐처럼 like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라든가 보이스톤이라든가 바디 랭귀지 같은 걸 놓칠 거야. This element, 이러한 요소들을 봐봐. 이게 얼마나 중요하던지 이 사람이 계속 이걸 패러프레이징해요. 뭐래? 이러한 요소들은. 됐죠? 네모로만 칠게 쌤이. Carry emotional weight, 뭘 가질 거냐면 감정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전달하고 helping us to interpret meaning and intent. 봐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미랑 의도, 의미 플러스 의도다. 알겠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저희를 해석할 수 있게끔 확인해줘요. 문자가 오면 당연하게 의도까지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네가 수능 시험이 어려운 거야. 수능을 나하고 대화로 했어 봐. 이거 존나 쉬워져요. 내가 얼굴로 연기를 할 거거든. 그렇잖아. 여기 있는 지문을 막 얘기하면서 이 디지털 세대로 뭔가 문제가 있어를 막 젠지 표정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당연하게 너네가 이 사람이 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너네는 의도를 파악하기 쉽겠지, 그지? 근데 이게 뭐로 쓰여져 있어서?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라고. 알겠죠? 인텐트를 알기는 어려운 거야. 그럼 우리 인텐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without them. 근데 봐봐, 여기서 them이 뭐예요? 결국 얘잖아. 얼마나 중요하던지 3번이나 패러프레이징 했네. 됐지?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이해는 is open incomplete. 야, 안 된다고. 뭐 안 돼. 니네가 못 알아들을까봐 아주 대놓고 한 거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컴마 찍고 ing 계속 분사구문이 쓰인 거야. helping도 분사구문이고 reading도 분사구문이야. 내가 빨간색으로 체크만 하자. 그래도 문법은 체크해야 되니까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에요. 자, 뭘 이끌 거냐면 우리에게 혼란과 그리고 좌절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Tak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rt reply to email. 우리가 이메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는 이제 가정을 해보제. 오케이라고만 받았어요. 그러면 depending on the context. 우리가 맥락 안에서는 이 보낸 사람의 의도가 might be neutral. 굉장히 중립적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냐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 내가 카톡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오케이 이렇게만 보내봐. 그럼 너네 좀 고민할걸? 이 사람 기분이 나쁜 건가? 기분이 나쁜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 바쁘니까 짧게 보낸 건가? 별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뭔가 뭘 빨리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오키만 보냈던가? 쌤 원래 오키를 쓰지 않잖아? 아니야. 지워 미안한데 옆자리 비워주라. 그게 낫겠다. 땡큐. 봐봐. 쌤은 짧은 단어 잘 안 써요. 줄임말 잘 안 써. 그래서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오키 이렇게 보냈잖아? 그러면 이걸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겠어? 느낌이? 기분이 나쁜가? 화났나? 아니면 수업 중이거나 바쁘거나 혹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오키라고 했나 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야. 내 의도로 너는 죽어도 알 수 없을 거야. 내 얼굴 보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건 내가 수업 중이거나 존나 바쁜 거예요. 근데 답장은 해줘야 돼서 뭔가 답장해줘야 되니까 답장을 해줘야 돼서 답장해준 것 뿐이야. 대부분 이럴 건데 가끔 나도 빡이 쳐서 저렇게 보낼 때 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늦는 거 아닐 때, 맨날 늦는다고 할 때, 그럼 쌤 보통 너네가 늦는다고 하면 보고 답장 안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답장을 하면 그게 내 기분이 표현이 될까봐 그게 싫어. 나는 당연히 늦는 거 싫지. 쌤도 내가 너네한테 늦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처럼 너네가 상습적으로 늦는 게 싫어야. 물론 어쩌다 늦는 건 상관없고 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은 그냥 늦는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를 내가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 학생도 기분이 나쁠 거잖아. 근데 우리는 공부하러 온 거잖아. 난 그 공부 감정까지 주고 싶지 않아. 차라리 얘가 수업 다 끝나고 내가 혼을 내면 모를까? 얘가 오면서 계속 좋댔다. 근데 씨발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그 공부하는 하루를 망치는 게 싫다고. 그래서 답장 안 하는 거야. 대부분 안 읽거나 아니면 여기 떴는데 수업하다가 보니까 여기 떴는데 그냥 답장하기 어려워서 무시하는 거긴 하지만 됐지? 인지는 하고 있어 대부분. 어쨌든 봐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맥락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야. 봐봐.
뉴트럴일 수도 있고 어노이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sarcastic이 뭐야? 빈정대는 맞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풍자적인 빈정대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결국 저기 어노이드랑 비슷한 거죠. 그죠? 약간 꼬는 거지, 그지? 그런 식의 말투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나 without vocal inflection. 근데 뭐가 없으면 야 여기 있는 vocal inflection과 facial expression도 paraphrasing 됐다 야. 됐지? 그런데 봐봐. 여기 있는 것들이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하지. 맞지? 그 단어가 어디 나와요? 우리는 결국 추론할 수밖에 없다. 세모 칠게 미안해. 세모 치자 세모. 그래서 만약에 네모가 없다면 우리는 세모할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네모가 없다면 우리가 면대면을 안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의 의도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어. 그 추론은 부정확하지. 맞지? 좋은 게 아니야. 논리에서 추론이 아니니까 부정확하기 때문에 incomplete랑 연관되는 거야. 이해됐죠? 안 좋다라고. 안 좋다. 알겠지? 그러면 결국은 효율성을 따지는 디지털 에이지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불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의 핵심 키워드야. 됐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자면 This is why digital communication. 이것이 이유래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라는 뭐를 Heightened emotional awareness.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감정을 고양된 감정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감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결국 뭔 얘기인 거냐면 이 사람의 의도예요. 됐죠? 모든 사람이 다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감정과 여러 가지가 섞인 언어로 표현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Not only to express. 그래서 뭐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돼. 왜? 이게 상사의 얘기만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너네도 너네 기분을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야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잖아, 저 사람한테, 그지? 그럴 뿐만 아니라 버들서 또한 뭐 해야 돼? 그럼 다음 거는 해석한다 아니겠어? 내 걸 표현했으면 다음 건 뭐야? 소통이니까. 남의 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답 뭔데? 감정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 이모션. 됐죠? 그런데 어디 뒤에 숨어있는? Behind the words we receive.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어 이면에 있는 거라서 이 이면이 네모예요. 이 이면은 어떤 정보로 파악할 수 있지? 이러한 우리의 보컬 인플렉션과 페이셜 익스프레션과 우리가 네모 쳤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어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이 사람의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위에 나와 있어요. 이 non-verbal cue. 됐죠? emotional cue. 됐지? 요 신호들에 대한 얘기여서 그래서 결국 네모가 패러프레이징 됐는데 그거를 두 번이나 해줬네? 야 결국 이모션도 네모였고 비하인드도 네모잖아. 맞잖아. 이거 숨어있는 걸 파악해야 된다니까. 됐지? 그래서 전부 다 네모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답의 근거가 존나 많으니까 지문 쫙 봐봐. 답의 근거가 너무 많잖아. 이거 세모는 부정적인 거고 나머지 반대말이 다 네모다 동그라미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의 근거가 많으니까 3점이 아닌 것 뿐이야. 알겠지? 오답률 안에도 안 들어가고. 이해됐죠? 요 정도는 모든 학생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잘 봐. 지금 고2라 잘 봐. 고3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정리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머지 30% 나머지 70% 안에 못 드는 거야. 이거 오답률이 15위 안에도 못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거의 7, 80% 학생이 이 문제 맞춘 거야. 이 문제 맞췄다는 얘기는 물론 뭐 병신 같은 애들도 있겠지만 대충 쳐서 이렇게 다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이해하고 봤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분석 안 돼 있으면 반성하셔야 돼. 이 문제는 쉬운 거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이 연습하기 딱 좋아요.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33번 이어서 합시다.